당면 과제인 이 수능 공부하는 학생도 많이 봅니다. 수학에서 조금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는 수학을 좀 사랑하는 직업으로 갖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수능 점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해본 사람으로서 예외 없이 굉장히 명쾌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수학의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몰두해서 푸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았을 때 이제 그런 기쁨이나 또 역사적으로 많은 정말 뛰어난 두뇌들이 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고요. 예. 네. 그래서 수학에서 오는 제일 큰 즐거움의 하나가 그 생각을 하는 즐거움이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 자기 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그런데 뭐 이렇게 즐거움. 이게 수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걸 꼭 추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공계 또는 뭐 이 기초과학 이런 분야의 과목이든 또 전공이든 예. 사실 사회 전반으로 한동안 조금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피해가는 또는 좀 덜 좋아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또 반전의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수학자로서 또 우리 한국은 현재 산업기술 사회에서 첨단 사회 또는 거대 기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비전을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그런 보상 체계하고 결국 관계가 돼 있지 않나. 예. 이게 이공계 출신들이 뭐 특히 IMF를 겪으면서 먼저 해고당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둥 그런 걸로 그 자기 커리어를 생각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안전한 데를 선호하다 보면은 뭐 의료계라든지 뭐 법대라든지 경영 쪽이라든지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한동안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너무 그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뭐 어려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쪽 이공계 계통에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그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수학 교수의 질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등에 대한 것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든 게 이제 핀란드가 엄청나게 그 피사에서도 높은 성적을 내고요. 그런데 핀란드의 교사들은 우선 대우가 뭐 엔지니어니 의사니 그런 만큼의 대우를 받고 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도 엄청나게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엄선을 하고 계속 교사들은 자기가 교사라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냥 직장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프로페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가리키는 거 하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뭐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개 5년 안에 이직률이 거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처럼요. 이 수학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사회 시스템에서 결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뭐 선생님들, 학부모, 대학 교수 이렇게 해서 수학교육 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뭐 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교육개혁, 수학교육이 어떤 방향이 좀 좋을지 말씀이죠. 수학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형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요, 수능에서. 일단 경쟁을 없앨 수는 없고. 네. 그리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문제를 그럼 어떤 식으로 내는 게 좋겠냐는 거에 대해서는 수능에 이제
객관식으로 한다는 거는 채점을 정확하고 균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객관식의 답이 예를 들어서 뭐 5개,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면은 말이 안 되는 답을 지워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 객관식인데 답을 100개 중에 하나 또는 1000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제거 방식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테크니컬리 좀 막는 방법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보다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많은 국민이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렇게 한 후에 자기가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했다는 생각은 적어도 들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배우는 거를 항상 실제로 나오는 문제하고 그 자기네가 배우는 거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게 그런 이그샘플을 많이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이게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수학적으로 자기가 다시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수학과 고지엽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의 수학, 또 우리나라의 수학, 또 수학 교육 여러 면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만 수학이라는 학문이 결국 인간의 내면의 기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초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